안녕하세요. 존 버나드입니다. 자, 오늘도 지금 잘 들어주세요. 진짜 핵심이 많습니다. 자, 부채의 제국이 무너지나 지금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가 4.6%를 또 돌파를 했거든요. 야, 이거 지금 진짜 심각한데요. 그다음에 30년물 국채 금리는 5.1%를 돌파했습니다. 아, 진짜 이거 그래서 셀 아메리카가 다시 또 재현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은 S&P 500이랑 나스닥 100이랑 다우 지수가 다 1% 이상 급락을 했죠.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벌어질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 금, ETF 시장을 한번 우리가 파악을 해보고 전망을 해보자. 그리고 어떻게 존 버나드야 너는 투자할 거냐? 지금 이런 혼란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투자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은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좋아요랑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자, 그래서 어제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20년물 있잖아요. 20년물 입찰이 지금 부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년물 수익률이 4.6%를 돌파했다. 그래서 쭉 보면 그냥 요약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2025년 5월 21일 실시된 미국 20년물 국채 입찰은 수요가 매우 부진했다. 여기에서는 매우 부진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할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다들 무서워하는 거죠. 왜 무서워할까? 왜 지금 이렇게 잘 나가는 미국의 국채 금리를 세계 제일의 이런 패권국인 미국의 국채 금리를 안 살려고 할까?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재정 적자가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지금 재정 적자를 확대하고 있고, 그거에 대한 뭐 트럼프가 감세안을 내놓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그것도 지금 시원치 않은 것 같고, 그리고 트럼프가 앞으로도 이 국채, 그러니까 부채, 재정 부채를 줄여줄 것 같지도 않고, 그다음에 최근에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을 또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투자 심리가 악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의심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하지? 미국이 계속 좋다고 하지만 이 국채 금리가 내려오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다들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자자들은 지금 미국 정부의 채무 상환 능력, 이게 어렵게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돈 갚을 수 있을 거냐,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 너 돈 있냐, 돈 제대로 쓰고 있냐, 뭐 이런 거겠죠. 그리고 돈 잘 버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에 대한 신뢰가 지금 의문을 갖게 됐다. 그러니까 의문을 갖게 된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20년물 국채 입찰이, 그래서 서로 이제 입찰을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서 4.5%를 준다고 했어. 야, 이자 4.5%줄 테니까 내 거 채권 사. 그럼 너 4.5% 이자를 받을 수 있어 했는데, 아, 나 그거 좀 위험해서 안 살 것 같아. 그러면 4.6 줄게 사. 그러면 아, 그럼 사볼까? 아, 나 그것도 못 하겠네. 그러면은 또 올리는 거예요. 4.7, 4.8, 4.9.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채권에 투자했으면은요, 이 여러분들 장기 채권이나 TMF나 TLT나 뭐 이런 거 투자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이 국채 금리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채권 가격에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장기물로 하니까 이 변동폭이 크니까 거기에 투자를 하는데, 이 국채 금리가 올라 버리면요,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채 가격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 버려서 또 TMF나 TLT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또 안 좋아졌다. 그리고 지금 환율까지도 급락하니까 진짜 TMF를 달러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진짜 환차손이나 아니면은 그냥 국채 가격 하락 때문에 완전 피해를 많이 봤다. 그럼 역으로 생각해 보면 뭘까요? 이제 국채 금리가 바닥이라고 생각하면 이때 또 지금이니 하면서 들어가면은 또 채권 투자가 기회일 수도 있겠죠. 그거는 다음에 얘기해 드릴게요. 근데 저는 이거는 막 엄청 추천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채권 투자를 그냥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는 걸 좋아하고요. 막 너무 TMF처럼 3배 레버리지, 그거는 저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거는 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부채 위에서 계속 둥둥 떠 있는 이 부채의 제국을 이제는 점점 여러 나라들이, 뭐 중국은 이미 의심을 해서 탈퇴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이제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게 이 20년물 국채 금리, 그러니까 20년물 입찰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게 참 큰 위기인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국채 금리가 이렇게 뛰는 이유도 미국에 이제는 빚을, 채무를 할 사람들이, 채권자들이 이제 줄어든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30년물도 지금 이렇게 올랐잖아요. 근데 예전보다 높지 않지 않냐 이렇게 하는데, 이 상승폭이 급격하게 올라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면요, 예전에 폴 볼커가 엄청나게 뭐 13%인가 이렇게 올렸었잖아요. 그렇게까지 될 수가 있고,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면서 주가 폭락이 엄청나게 오겠죠. 그래서 그런 폭락이, 대공황이 올 수도 있으니까 이걸 조금 조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위험이 왔으니까 뭐 천둥 치고 태풍이 올 것 같으니까 조금 이때는 좀 집에 계시고 웬만하면 외출을 줄이시고 좀 조심하셔라 이런 거를 제가 계속 얘기를 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런 신호가 계속 보이니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는 당장의 위기가 안 터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혈당 뭐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이 있다 하면은 혈당이나 혈압이 높으면은 당장의 문제는 안 생기지만 나중에 이제 계속 그게 누적되면은 합병증이 생기잖아요. 그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지금 국채 금리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뭔가 이제 미국의 신용도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이런 국가들이 많아지고 그다음에 미국의 이제 부채 상환 압박이 커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만큼 이제 주식에 투자할 돈이 이쪽 국채 금리로 또 몰리게 되면서 그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 국채 금리 이자잖아요. 그냥 투자해도 이자를 5% 준다는데 4.6% 10년에 준다는데 그러면은 주식 투자할 돈들이 이제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위험이 낮은 수익률이 높은 데 있잖아요. 무위험 수익률이라고 그냥 할게요. 국채 투자한다고 하면요. 그러면요. 주식 투자하는 이런 기대 수익률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4.6보다는 많이 먹어야지 내가 채권보다 더 위험한 주식에 투자를 하는데 채권 이런 이자보다는 더 수익률보다는 높게 올라야 그래야 내가 하니까 주식 투자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주식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채권 금리가 높아 버리면요. 주식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그렇다고 뭐 주식이 안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런 조금 이런 메커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원래는 지금 이 일본이란 나라가 지금 보면 미국의 국채 보유량 중에 일본이 이제는 1 등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2 등이 이제 영국으로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3 위가 이제 중국이 3 위로 떨어지면서 중국은 금을 계속 모아가고 있는데 일본이 1 위인데 일본에 지금 이거는 10년물 가져왔는데 10년물 국채 금리도 계속 급등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갑자기 이렇게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가팔라지고 있고 그다음에 30년물이 더 중요하죠. 30년물은 요즘 갑자기 이렇게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 일본이 미국의 이 국채를 가장 많이 들고 있는데 계속 엔캐리 트레이드 하잖아요. 이렇게 지금 계속 급격하게 요 근래에 지금 3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상황 압박이 들어오겠죠. 원래는 여기 엔캐리 트레이드 한번 가져왔거든요. 엔캐리 트레이드가 뭐냐면요. 일본에서 값싼 이런 이자로 그러니까 0%대 이자로 빌려서 미국의 국채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국채에 투자하면은 뭐 5%를 먹을 수 있다 하면 5% 차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계속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왜냐? 일본은 기축통화의 이런 지위를 미국이 졌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일본의 금리가 올라옵니다. 올라오니까 이제 상환 압박이 오는 거죠. 이럴 거면은 굳이 미국에 투자할 필요가 없지. 이자가 이렇게 높아지면은 다시 그냥 상환을 하자 해서 이제 돈이 말라버리는 겁니다. 글로벌 이제 유동성이 이제 점점 좁아지는 거다. 메말라 버리는 거다. 그러면은 어딘가에서는 위기가 터지겠죠. 그게 바로 미국의 국채가 위기가 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빚은 계속 이 뭐 데이지 체인이라고 어떤 분은 말씀을 하시는데 일본이 또 이제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영국이 또 미국의 국채를 사주고 미국도 영국의 국채를 사주면서 서로 돌려막기를 계속 해줬거든요. 근데 이 메커니즘이 계속 돌아가니까 영국이 2위로 올라온 겁니다. 지금 중국은 서서히 나는 거기에서 빠질게. 그리고 브릭스나 이쪽으로 금 기반으로 해서 브릭스 통화를 만들어 보자. 아니면 위안화 국제 결제를 만들어 보자. 이런 거로 서서히 빠지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영국 과거에 이제 지금 잘 나갔던 국가들이 영국 그다음에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계속 미국 국채를 돌려서 막아주고 있는데 대출을 막아주고 있는데 그게 과연 어디까지 갈 건가? 지금 부채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부채도 123%에서 이제는 134%까지 올라간다고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 영국의 부채도 지금 110%까지 올라간다고 나와 있고 일본은 뭐 물론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55%지만 이게 거의 자기 나라 그러니까 자기 국민들한테 빌린 빚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미국의 부채가 계속 늘어난다는 거는 좋은 게 아니다. 버피 농이 은퇴하시면서 얘기했잖아요. 경고를 또 맨날 하고 갔잖아요. 지옥으로 가는 달러다. 왜냐? 미국의 달러가 계속 재정 확대를 하면서 통화 가치가 하락되고 계속 과도한 부채와 재정 정책의 신뢰가 떨어지니까 이거 달러가 진짜 지옥으로 갈 수도 있다. 니들 조심해라. 은퇴하면서 이 워렌 버핏이 솔직하게 얘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조금 해석한 건데 버핏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 살아생전에 지금 미국이 엄청 잘 나가서 내가 세계 최고의 부자도 돼보고 진짜 투자로서는 레전드가 돼봤는데 이제는 진짜 가는 거 보니까 내 살아생전 내 죽기 전에도 미국이 망하는 꼴을
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은연중에 하고 간 거예요. 지금 왜냐? 달러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으니까. 그리고 행동으로도 보여줬죠. 워렌 버핏이 지금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뭐예요? 미국의 단기채나 아니면 현금을 가장 많이 들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 주식 상승이 계속 크다고 생각하면은 주식을 많이 들고 갈 텐데 지금 워렌 버핏이라는 이런 세계 제일의 투자자도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뭔가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니까 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워렌 버핏, 벅셔에서의 포트폴리오, 벅셔에서의 워렌 버핏처럼 투자하다 이렇게 앵무새처럼 말만 하는데, 여러분들 워렌 버핏처럼 30% 현금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가요? 계신 사람 손 해보세요. 없잖아요. 주식에 막 풀 몰빵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팔란티어, 테슬라, 뭐 엔비디아 막 이런 좀 엄청나게 오르고 등락이 큰 이런 종목에 막 거의 몰빵을 하고, 아니면 TQQQ, S 속슬, 그다음에 TMF 이런 3배 레버리지에 또 몰빵을 해버리고, 그렇게 해버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투자는 뭐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나 이렇게 투자하는 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렇게 장기로 모아가면 저도 그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 ETF로 그렇게 투자하고 있잖아요. 저도 ETF로 하고 있는데 ETF 여러분들 많이 하시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도 여러분들 웬만하면 우리나라는 DB보다는, 우리나라 원화 가치는 저는 계속 우하향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DB보다는 DC로 바꿔서 바로바로 그거를 S&P 500이나 금이나 나스닥 100이나 아니면 뭐 중국 ETF나 이런 걸로 바꾸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나중에 얘기해 드릴게요. 그렇게 쭉 장기적으로 가면 좋은데, 뭐 3배 레버리지나 막 여러분들 뭐 숏이나 막 인버스 막 이런 거에 투자하시면은 안 됩니다. 그렇게 투기성으로 하면은 위험하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을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렇게 따라 하려고 하면은, 지금 워렌 버핏은 현금을 30%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이 부채의 제국이 과연 어디까지 갈 것인가. 무디스도 이거를 이렇게 지적하면서 신용등급을 낮췄잖아요. 왜냐, 지금 2035년에 미국의 GDP 대비해서 부채 비율이 134%가 된다. 이거는 2차 대전 당시 120%도 넘은 적이 없는데 엄청난 수준이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요, 미국의 이 수입의 30%, 그러니까 GDP 수입의 30%가 다 이자로만 이렇게 내게 될 것이다. 지금은 18%인데 30%가 되면은 진짜 못 사는 거죠. 영끌족들이, 왜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잖아요. 부동산 영끌족들이 다 영끌을 해버려서 그 이자만 감당하느라 소비를 못하면서 자영업자들이 죽고, 그다음에 영끌족들이 지금 계속 뭐 라면만 먹고 행복이 없잖아요. 그래서 나는 행복하지 않다 막 그렇게 블라인드에 막 계속 글도 올라오고, 그렇게 삼성전자 다니는 아니, S전자로 하죠. S전자나 뭐 L전자 다니는 형님들이 계속 힘들다, 대기업 다니면서도 힘들다고 계속 찡찡대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빚이 많기 때문에. 자기가 소득은 높아도, 미국도 소득은 높아도 빚이 많아서 뭐 소득의 30%가 다 빚으로 나간다고 하면은요, 빚 좋은 개살구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무디스가 지금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줄여라, 영끌한 걸 줄이고 조금 자기 분수에 맞춰서 그냥 뭐 경기도 외곽 지역에 좀 구축을 사던가 뭐 그렇게 해라. 물론 요즘 강남 3구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국평, 또 논외이긴 한데 25평 강남 3구에서 국평이 아마 50억 100억 넘어갈 겁니다. 진짜로. 국평이나 25평 이상이 50억 100억 넘어가고 200억까지도 갈 수 있는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논외고요. 다음에 얘기해 드리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미국이 지금 너무 많은 빚을 짊어지고 있는데, 이게 줄어들 가능성도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금 칼럼에서 볼 수가 있죠. 사진 칼럼에서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디에서 지금 볼 수가 있냐. 역사적으로 보면요, 예전에 이 지금 로마 제국이 처음에는 은화를 데나리우스거든요. 이게 은화를 발행할 때요, 원래는 뭐 순도가 97%뭐 이렇게 했습니다. 은 순도가 97%였는데 이게 가면 갈수록 100년 200년이 지날수록 이 은의 지금 100년이 지났구나, 150년이 지날수록 은의 이 지금 함량이 0.5%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97%가 여러분들 0.5%로 나눠진 거면 시중에 얼마나 많은 통화량이 풀렸을까,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미국이랑 좀 비슷하죠. 통화량이 풀리는 미국이랑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데나리우스를 발행을 하면서 점점 부채가 늘어나고, 그렇게 부채가 늘어나니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못 버티고 로마가 무너졌죠. 그렇게 잘 나가던 로마 제국도
이 빚 때문에 무너졌거든요. 잦은 뭐 이런 원정 전쟁과 그다음에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재정 부채를 감당하기 위해서 계속 돈을 데나리우스 있잖아요. 이 은화를 계속 찍어냈거든요. 찍어내니까 결국에 지금 보면 서기 2세기 때 0.5 데나리가 지금 모디우스 때 서기 338년 이 모디우스 때는 10,000 데나리우스가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커지면서 제국이 몰락하게 됐다. 그렇게 됐는데 이 패권국의 흥망성쇠 지금 요즘 들어서 그러니까 예전 너무 노마고요. 그래서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이때도 약 몇 년이 갔냐 패권기가 스페인 때가 150년 갔습니다. 1492년에서 1648년인데 이게 농업, 금, 은, 아메리카 식민지 이걸로 하면서 몰락의 원인이 뭐냐? 은 인플레이션과 전쟁, 그다음에 재정 파탄. 요즘 많이 보이시죠? 인플레이션과 전쟁, 재정 파탄. 요즘 다 똑같은 거죠. 그다음에 네덜란드도 해상 무역을 장악하면서 지금 패권기가 있었는데요. 경쟁이 심화되고 전쟁, 그다음에 패권이 이전됐고, 그다음에 영국도 지금 130년간 이렇게 해상 패권을 이렇게 했었는데 이 세계 대전, 그다음에 식민지 독립, 미국의 부상. 그래서 이런 게 지금 미국에도 겹쳐 보이는 것 같죠. 전쟁을 지금 하고 있고 미국이 뭐 직접 하진 않지만 대리전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점점 이제 경쟁자 중국이 계속 부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게 다 미국의 이런 조금 악재로 작용한다. 지금 미국의 패권 유지기는 1945년 이후 80년간 지속 중인데요. 뭐 브레튼 우드 체제 때 근본이 달러 패권이 가면서 세계의 공장이 되고 군사적 패권을 있었고요. 그래서 이때 엄청나게 잘 나갔죠. 그다음에 1971년 때도 지금 달러 부동화와 자본 시장 팽창, 그다음에 금태한 종료로 금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금은 그냥 꾸준히 모아가면은 나쁘지 않은 자산이에요. 안전 자산으로 꾸준히 모아가면 나쁘지 않고요. 그다음에 패권이 지금도 유지되고 있지만 도전자 중국이 올라오고 있죠. 중국과 다른 나라들이 올라오면서 계속 지금 위기 후에 부채가 지금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고 외부 도전자들이 계속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과 그다음에 브릭스 국가들이 인도, 브라질, 러시아 이런 국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이게 참 미국한테는 좋지 않다. 그래서 제국의 몰락은 내부 구조적 비용과 그다음에 외부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다. 외부 충격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딥시크나 중국의 이런 테크 발전과 중국의 제조업들이 발전하면서 압박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브릭스 체대들이 올라오면서 압박을 하고 있고요. 내부 구조적 비용은 자기들이 부채를 계속 남발하면서 부채가 늘어나니까 그게 내부적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현재 지금 미국은 패권 말기 국면일 가능성이 크다. 이거는 레이 달리오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죠. 왜냐, 재정 적자와 금리 부담, 그다음에 외부 도전자들, 중국 등의 부상으로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달러 선물 지수도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지금 미국의 달러의 가치도 원래는 이럴 때 올라가야 되는데 내려오는 게 지금 좋지가 않고요. 그다음에 지금 어제 주식시장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의 죽음에 가까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 이 칼럼에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보면은요. 부채가 지금 폰지 사기다. 부채가 지금 제국을 무너뜨릴 수도 있겠다. 국채 경매가 제대로 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지금 칼럼을 가져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월스트리트는 방금 패닉에 빠졌습니다. 언론은 국채 수익률과 타겟 실적 부진 탓을 하지만 진실은 이거다. 중국과 미국이 재정 전쟁, 지금 뭐 무역 전쟁을 하면서 조용한 전쟁 여파로 금융시장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 신호탄이 뭐냐? 20년 만기 국채, 미국의 미국채 입찰이 실패된 거다. 실패한 거다. 5% 이상 수익률을 지금 사람들이 다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건 단순히 잡음이 아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가치를 지금 워렌 버핏이 말한 것처럼 망치고 있고 상환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이제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위기가 되는 거고요.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다. 구조적인 위기다. 그래서 미국은 100일마다요 1조 달러를 빌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 없고 인플레이션은 죽지 않으며 미국의 빚 중독을 뒷받침하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식욕이 사라지고 있다. 이제 뒷받쳐줄 이런 일본의 국채금리도 올라가면서 일본과 지금 영국이 계속 지금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중국은 계속 팔고 있죠. 여기서 빠진 퍼즐 조각이 있다. 뭐냐? 중국이 지금 미국의 국채를 두 번째로 많이 보유한 국가였다. 근데 이제는 점점 이탈을 하면서 이제 영국이 2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왜 그럴까? 지금 트럼프는 대중 제재, 그다음에 경제 전쟁을 이렇게 계속 수준으로 올려오면서 중국을 압박을 했고요. 이게 바이든이 계속 여기에 기름을 부었고 반도체 이제 제재, 그다음에 관세 장벽, 그다음에 산업 파괴 조치 뭐 이런 걸 하면서 중국은 이제는
달러가 이제 필요가 없다. 달러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도 되겠구나. 이거를 탈달러화를 거의 뭐 선언을 한 거죠. 갈 수밖에 없을 정도로 미국이 몰아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계속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테크가 또 위축되고 있죠. 기술주들이 이제 위축되고 있다. 딥시크가 나오면서 AI 피로감 때문이 아니라 딥시크가 나오면서 이제는 점점 매출의 한계가 이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란티어, 그다음에 엔비디아, 보르드콘까지 그다음에 뭐 테슬라도 있겠고요. 중국 시장에서 이제는 이걸 팔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 CEO가 며칠 전에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제재하면 안 돼. 반도체 제재하면은 우리가 중국 시장 못 먹으면 큰일 나. 엄청나게 큰일 나요. 막 계속 중국계 지금 미국인 엔비디아의 젠순왕 CEO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반도체 제재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제 하웨이가 커서 우리 먹거리를 다 차지할 건데 그 전에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다른 이런 관세 반말 이런 걸로 지금 배당을 삭감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국채 시장의 반란입니다. 중국의 자본이 이탈하고 그다음에 연준 주도의 인플레이션, 그다음에 금리 인상, 그리고 기술 실적 둔화까지 겹쳐진 상황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률을 꺼린다고 지금 블룸버그에서는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중요한 건 이제 지정학적으로 많이 변하고 있고요. 국채 이 최후의 원래 국채 매수자인 중국도 이제 없는 상황에서 이 수조 달러의 재정 적자 있잖아요. 이 재정 적자를 금리 급등 속에서 어떻게 누가 감당해 줄 것인가? 이 달러를 사줄 사람이 이제 과연 누가 될 것인가? 큰손이 이제는 중국이 떠나면서 뭐 일본이랑 영국이 있다고 하는데 걔네들이 과연 그걸 계속 사줄 수가 있을까? 이 부채는 계속 늘어나는데 그래서 국채가 신뢰를 잃으면 뭐가 안 좋아지냐면 그와 함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게 문제다. 당신의 모기지, 당신의 퇴직연금, 당신의 주식 포트폴리오, 그다음에 이제 미국의 금융제국은 신뢰 위에 세워졌고, 그러니까 그 신뢰가 어제부터 이제 금이 가기 시작했다. 이건 예전부터 제가 금이 간다고 얘기했죠. 왜냐? 금 가격 상승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비트코인 상승이 그걸 말해주잖아요, 여러분들. 달러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워렌 버핏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연준은 지금 신뢰를 찍어낼 수 없다. 이제는 신뢰를 찍어낼 수 없고 부채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부채 위에 쌓은 모래성들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계속 늘리면 늘릴수록 더욱더 악화가 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이런 결론은 이 종국에는 이 뭐라고 하죠? 빚을 언젠가는 누가 미국에서 갚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해드리자면 뭐 이런 거죠. 국채 시장은 지금 충격을 입었고 구조적 재정 위기가 일어났다. 100일마다 1조 달러가 지금 차입 중이다. 미국은 계속 1조 달러를 빌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이 지금 이제 국채 시장에서 철수를 하고 있다. 미국채 시장에서 큰 손이 빠지고 있고 미중 갈등이 심해지고 있고 기술주 성장들이 이제는 한계를 부딪히고 있다. 엔비디아, 보르드컴, 테슬라 뭐 이런 기업들이 그다음에 팔란티어 이런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이제 단절 때문에 성장의 이런 가치가 제한되었다. 그다음에 소매 기업과 실적이 악화됐죠. 타겟이나 뭐 이런 데가 뭐 이제 관세를 매긴다고 하니까 당연히 실적이 악화되고요. 다중 충격이 지금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자본 이탈, 고금리, 인플레, 기술 성장 둔화 이런 게 복합적으로 발생을 하고 있고 신뢰가 붕괴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이런 신뢰가 붕괴되면서 결국에 미국은 빚을 갚아야 되는 이런 채무자가 나중에는 종국에는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제 신뢰가 지금 상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냉전 시대가 다시 오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거 진짜 국채 투자가 조금 이만저만 아니다. 그래서 더 스트리트 기사도 뭐 요약을 했는데요. 쭉 보면은요. 그러니까 뭐 여기서 쭉 해드리면은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결국에는 주식 수익률이 낮아질 것이고 그다음에 딥시크의 중국이 출현 때문에 AI 투자도 이제는 AI 증가세가 이제 꺾였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저는 딥시크와 그다음에 이 지금 중국의 이런 성장 때문에 그리고 국채 위기 때문에 미국 주식의 성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상승세가 조금 막힌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계속 경고를 뭐 몇 달 전부터 한 1년 전부터 서서히 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환율은 지금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환율 계속 떨어져서 1,200원, 1,100원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달러, 금, 뭐 비트코인도 뭐 될 수가 있겠는데 저는 비트코인은 세모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원화보다는 그게 낫지 않을까. 여러분들 원화는 아마도 뭐 다음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원화 발행을 계속하면서 부동산 가격을 유지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원화의 가치는 더 쓰레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으로 가는 원화가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봤을 때는 원화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금과 뭐 비트코인 있잖아요. 이거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으면 환율이 떨어졌으면 더 싸게 금을 매수할 수 있겠죠. 금과 비트코인을 매수할 수 있고 그다음에 원화 가치가 또 다시 떨어진다고 하면 환율이 또 폭등하겠죠. 그러면은 금도 다시 또 올라가고 비트코인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환율까지 이제 뭐 두 배로 먹는다고 하면요. 더 이제 일석이조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미국은 뭐 패권 국가니까 빚을 계속 발행하면 되지. 안 갚으면 되잖아. 기축통화인데. 그래서 부채를 계속 발행하면 되잖아. 국채를 계속 재정 부채를 미연준해서 국채를 발행을 해서 계속 사주고 계속 그냥 통화량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냐. 계속 발행하면은 돈의 가치가 줄어들면서 지옥으로 그냥 달러를 보내고 달러 가치를 내려오면서 그렇게 된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더 두 번째는 결국에 국채이자가 너무 올라가 버리니까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채권 수익률도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성장이 꺾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빚은 언젠가는 진짜 갚아야 되는 날이 온다는 거. 그리고 그렇게 통화량을 늘린다고 하면요. 비트코인이나 아니면 금 이런 게 금 가격이 막 2배, 3배, 4배, 10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걸 잘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저는 매번 요즘에서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해야 된다. 너무 미국만 몰빵을 하는 거는 금물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요즘 뭐 차이나 테크탑 10 이거 ETF도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의 테크 주식들도 올라가고 해서 중국 테크 그다음에 전기차 이쪽 ETF도 저는 꾸준히 모아가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모아가고 있고 그다음에 금 ETF나 금이나 금 현물이나 이런 거를 모아가고 있거든. 금 선물은 아니고 현물 모아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러분들 포트를 뭐 미국도 좋죠. 미국 ETF나 이런 것도 모으는 것도 좋지만 여러 가지 포트를 여러분들 다변화하는 게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그리고 워렌 버핏은 지금 현금을 30% 가까이 갖고 있다는 거 이거 잘 아시고요.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잔챙이면은 뭐 하나에 몰빵을 해도 별 이렇게 간의 기별이 안 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는 계속 장기 투자하면서 이 눈덩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1억부터 1억 시작해서 그다음에 5억 되고 이제 10억이 된다고 하면요. 이 눈덩이가 이렇게 굵어졌는데 너무 미국에만 몰빵을 하면은요. 그건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일정 수준은 금을 갖고 있고 일정 수준은 현금을 갖고 있고 일정 수준은 뭐 이머징 국가 뭐 중국에 어느 정도 갖고 있어야 그나마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뭐라고 해야죠? 조금 안정세로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1억을 갖고 있어서 10% 빠지는 거랑 10억을 갖고 있어서 10% 빠지는 거랑 그게 다르기 때문에 왜냐? 1억에서 10% 빠지면 1,000만 원인데 10억에서 10% 빠지면 1억이거든요. 이거 진짜 다릅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이 스노우볼을 굴리다 보면은요. 이걸 느끼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멘탈 조절을 하거나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장을 보기 위해도 다변화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저는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이제는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다. 이 브릭스가 또 이렇게 커지면서 다극화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포트폴리오의 다변화가 당연히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좋은 번화 됐습니다. 감사합니다.